못한다 이게. 우리나라 이 젊은이들이 뭐냐면은 이 청춘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의 자리예요. 어? 그런데 과 선택하는 거 보면 전부 뭐냐면 예를 들면 부잣집 애고 뭐 예를 들면 사람이라는 게 어차피 태어난 태생과 여기에 차별이 있어요. 내 새끼는 태어나면서부터 3만 권의 뭐 수만 권이 있는 장서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는 거고 그 새끼 보고 너 나쁜 새끼라고 그럴 수 있어? 그럼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거 운명이에요. 그것까지 지금 민주주의가 거기까지 터치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차별이 있지만 우리나라 보세요. 그래서 대개 집안이 좀 있고 돈이 많고 뭐 돈이 많다는 것보다도 하여튼 부모가 그래도 어느 정도 뒷바라지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면 그런 사람들이면 뭔가 이 낭만, 청춘의 낭만을 젊을 때 찾으라지 이런 새끼들처럼 전부 법대 가고 의대 가고 뭔가 이러니까 이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좀 여유가 있는 집안 사람들일수록 철학과를 가고 알겠어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말이죠. 하버드 대학의 경우는 대학교라는 게 지금 하버드 대학의 경우 대학교라는 게 옛날 말로 해서 물리과 대학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버드 대학 들어갔다는 거는 전부 여러분들은 School of Arts and Science 물리과 대학에 그러니까 문과 대학과 순수 학문에만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다 거쳐가지고 대학원 시절에 예를 들면 경영대학이라든가 교육대학이라든가 이렇게 대학원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뭐 1년제, 2년제, 3년제, 4년제 여러 가지 층차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법과대학을 고등학교 나와서 법대를 들어간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로스쿨이라는 거는 이 물리과를 거쳐서 가는 거예요. 여기를 의과대학 바로 들어간다 이런 게 없어요. 하버드는. 그러니까 외국 대학도 이렇고 뭐냐면은 젊었을 적에는 시를 외우고 음악을 엔조이하고 왜 사장 아들이 경영학과를 가냐 이 말이야. 그렇게 아주 경영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경영은 지 아버지 회사 가서 배워야지. 대학을 왜 경영학을 해? 미쳤다고. 철학을 하면은 세상을 알고 사람을 다룰 줄 알고 책을 읽을 적에 제대로 해독이 되고 소화가 되고 모든 세상 물리가 터지잖아요. 그러니까는 보세요. 우리 때 지금 말이야. 그리고 지금 과라든가 대학의 과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때 중문과를 다닌다. 이러면 말이죠. 이거 창피해가지고 서울대학교 중문과 다닌다는 말은 절대 못했어요. 서울대학교 빠지 달고 싶은 애들만 어떻게 그거 갔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최하였으니까. 서울대학에서 카트라인이 제일 낮았으니까. 그런데 지금 중문과가 제일 높아요. 영문과보다 더 높아지고 있어요. 뭔 얘기냐 하면은 30년 전에 중문과는 우리 마누라도 중문학을 했는데 맨 그게 그렇게 부끄러운 거야. 그 자기 중문과 나왔다는 걸 그렇게 한 번도 자랑스럽게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뭐냐면은 이것이 우리 사회의 그 당시는 뭐냐면 이 중문학이라는 게 우리는 그 당시 전혀 사람들이 안 돌보던 학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30년 후는 이 사람들이 지금 중요한 우리 사회에 인기 있는 과가 되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도 지금 말해 인기 있는 과만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이게 웃기는 얘기요. 지금 인기 없는 과라도 나중에 어떻게 될 줄 아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대학에 있는 과는 그거 존속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고 특히 동문학 요새 동문학 같은 데는 뭐 아무도 안 간대요. 그게 말이 되냔 말이야. 이 동문학이 얼마나 좋은 학문인데 동문과 불문과 이런 문학 역사 철학 이런 거 기본 그리고 사이언스를 해도 젊을 때는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이런 기본적인 거
이런 데에 우리 젊은이들이 뜻을 두고 가야지. 그러고 나서 어플라이드 한 거는 나중에 가도 된단 말이야. 얼마나 길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젊은이들한테, 한국의 젊은이들이요, 제발 법대, 의대 이런 데는 옛날에 그저 돈 없고 권력이 없어가지고 그거 아니면은 이 사회에 어떻게 공헌할 길이 없는 사람들이 가는데요. 그런데 정말 이 사회를 이끌어갈 사람들은 그런 데 가면 안 돼. 우선 그건 나중에 가라면 나중에 가고, 일단 젊을 적에는 그저 이 기초적인 학문, 그리고 남들이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나쁜 대학에 사람들이 안 가는 과일수록 앞으로 장래가 있으니까 마음 놓고 가라면. 하여튼 우리 시절에 너무 이런 데에 우리가 이렇게 얽매여서, 사실 이런 문제 하나를 우리가 진정으로 해탈한 사람이 우리 사회에 없어요. 근데 내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정말 우리 젊은이들이 대학을 간다는 거, 그것은 뭐냐면 곧 지금 어떤 대학의 어느 과를 선택한다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내가 앞으로 어떠한 인생을 살 것인가 하는 문제랑 결부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혀 실망하지 말고 항상 자신을 가지고 인생의 기회는 끊임없이 새롭게 주어진다고 하는 그거를 믿고, 그리고 주어진 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아무리 악조건이 있더라도 자기가 운명을 개척해 나가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리에서 말이야, 이리에서 내가 다 늙어서 나이 50이 가까워가지고 대학교를 다시 다녔잖아요. 대학교를. 그래가지고 이리를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원광대학에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꼬박 앉아서 들어야 돼. 의과대학이라는 건. 뭐 일반 대학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나이 그래도 40대 후반에 앉아가지고 앞에 가지고 앉아있는다는 게 그게 보통 일입니까? 그게 앉아있으면은 선생들이 왜 저 새끼 저렇게 꼭 앉아있냐고 부담스럽다 그러고, 또 안 앉아있으면 나쁜 새끼라고 그러지 않나? 그러니까 이래 욕먹을 거 저래 욕먹을 거 꼬박 앉아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나는 원광대학교, 내가 한의과대학 6년 동안 완벽하게 개근했습니다. 완벽하게. 1시간도 빠진 적이 없어요. 가서 조사해보세요. 완벽한 개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녁 6시쯤에 이렇게 하면 이제 허리가 아프고 가방을 들고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신동이라고 우리 동네가 거기 있는데, 거기 조그만 국민학교가 있어. 북일 국민학교 뜬가 뭐 하여튼 거기 신동 골목에 신촌이 아니고 신동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나와 이렇게 하면 말이야. 왜 이 혓바닥에다 이렇게 가지고 왜 아령처럼 생긴 거 이렇게